안녕하세요. 이번엔 4단원 거주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구미시에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겠죠. 근데 주변이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죠. 그곳은 바로 촌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어촌이나 산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그 촌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자, 전통 촌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회마을 같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 촌락의 형성 과정과 그곳에서 보여지는 특성, 경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자, 이런 촌락에 지금 이 촌락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촌락들의 변화 원인과 다양한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촌락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 촌락의 형성과 경관 특징을 먼저 보면 전통 촌락은 어떤 곳에 입지했고 형성이 되었으며 촌락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와 그 보이는 모습,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대 사회에서 촌락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촌락의 기능과 경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촌락의 형성과 경관 특성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전통 촌락은 어떤 곳에 입지했고 형성되었느냐면요.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들은 대부분 배산 임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배산 임수라고 하면 산이 있는데 자, 이 산이 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방향에 있어야 되냐? 바로 북쪽 방향에 있어야 되고요. 집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향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네,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산이 있으면 겨울철에 우선 차갑게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산에서 땔감이나 임산물들, 그러니까 산나물이나 또는 우리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을 앞에 흐르는 하천에서는 그 하천이 범람을 통해서 평야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평야가 바로 농경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곳에 있는 물들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양동마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산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분지처럼 둘러싸고 있죠. 자, 그래서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요. 그 앞에 지금 촌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천이 앞쪽으로 흐르면서 전형적인 배산임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사진으로도 볼 수 있죠. 바로 촌락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세요. 산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서 이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넓은 평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그 촌락의 요인부터 볼게요. 이거는 과거에는 촌락이 입지할 때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했어요. 우선 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 물과 물의 확보와 관련돼서 이 선상지에서는 바로 선단 지역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의 용천대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촌락이 입지했었죠. 자, 그런데 피수, 물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자, 홍수가 났을 때 바로 홍수에 침수되지 않는 그런 곳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연재방이 바로 대표적인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었고요. 또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안당구가 바로 이 범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적 요인으로 피수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에서는 이 사회 경제적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회 경제적 조건이 촌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이에요. 자, 특히 이제 육상교통인데요. 과거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자,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큰 길에 바로 역원을 두었고, 그런 역원에 취락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뒤에 원자가 붙는 조치원, 사리원 뭐 이런 곳이 있죠. 지명상 바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운교통로, 바로 하천, 강을 이용한 나루터 취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루터 취락의 뒷부분에는 주로 포가 붙는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마포,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는 진이 붙습니다. 광진, 뭐 이런 지역들이 바로 나루터 취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량진,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이런 데가 바로 대표적인 나루터 취락이에요. 자, 그리고 방어, 자, 주로 이제 산성 같은 곳이 있다던가 아니면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런 진취락 있겠죠. 그 다음에 영취락, 바로 산성취락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영 했을 때 바로 이 영자가 수군이 이제 있던 장소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군 육진 해가지고 육진의 개척 들어봤죠? 바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중강진이라고 우리 기후에서 많이 배웠죠? 바로 그런 중강진이 대표적인 그 방어와 관련된 취락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되는 건요, 사하촌, 바로 절이 되겠죠. 절 주변에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천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촌락의 형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촌락의 형태는 가옥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집촌과 산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집촌은 모일 집자예요. 집결해 있다, 밀집해 있다. 자, 바로 가옥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협동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모내기나 추수나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살아남기 좋은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 평야 지역의 논농사 지대가 바로 대표적인 집촌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취락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산촌은 산에 있는 촌락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있는,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산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취락이 놓이면 그 취락 근처에 자기가 먹고 살 농경지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이 산간 지역의 밭농사지대나요, 간척 지역들 또는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적은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산촌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촌락의 경관을 볼게요. 자, 이건 생산 기능에 따라서 촌락의 모습이 달라지는 건데요. 자, 먼저 농촌 지역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이는 거죠.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촌락 지역입니다. 자, 용수의 공동관리와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한 게 이 농촌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집촌의 형태를 보이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촌입니다. 해안에 분포하죠. 대부분 어촌 지역은요, 반농, 반어 지역이에요. 어촌이라고 해서 이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도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이런 파도, 이제 어떤 해일이나 이런 피해를, 이렇게 우리가 태풍이 불면 이런 파도가 아주 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산지에 보통 이런 집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업 활동을 위한 공동의 시설들이 있는데요. 항구가 되겠죠. 선착장이나 방파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 지역들도 협동이 필요합니다. 이 어업은요, 특히 양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서 고기 낚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배를 타고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지인데요. 산지촌입니다. 앞에 있는 산촌과 좀 구별해 보세요. 임업 또는 광업, 목축업을 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고위 평탄면인데요. 자,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 바로 뭐예요? 고랭지 농업이라 그랬죠. 자, 주로 밭농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로 대도시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더 어려웠겠죠. 자, 고랭지 농업 또는 목축업, 관광업이 발달하는 지역이 바로 산지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촌락의 형태를 봅니다. 먼저 나간이 있는 요 지역 보세요. 자, 여기 나간 읍성이 이렇게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촌락들이 이렇게 다 주변에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앞쪽에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태안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이제 어촌 지역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들이 개척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지역에 새롭게 들어가서 이제 토지를 일구고 또는 주변에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런 나지막한 산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농경지가 좀 부족을 하죠. 자,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이런 점들이 바로 진한 점들이 취락인데요. 취락들이 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좀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산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집촌과 산촌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집촌은 가옥이 밀집돼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농사짓는 경지와는 거리가 아주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지 결합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죠. 산촌은요, 내가 사는 집 옆이 바로 내가 농사짓는 밭이에요. 그래서 경지와의 결합도가 아주 높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집촌이 우세합니다. 남서쪽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이런 충적지에서 주로 우리가 벼농사를 했고 용수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모내기나 추수를 해야 하는 협동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촌의 형태를 가질 때가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 촌락의 변화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디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